38번째 괴담. 첫 번째 이야기. 온천. 어머니와 딸이 여행을 갔다. 딸은 이제 곧 시집 갈 몸. 요컨대 마지막 모녀 여행이었다. 어딜 가도 흔히 있을 법한 온천 여관. 특징이라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뿐. 방에 있어도 할 일이 없다. 역으로 이어지는 온천 거리 기념품 가게를 대강 다 둘러보았고 저녁까지 아직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둘은 욕탕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앞에 나오는 복도로 쭉 가시면 있습니다. 지금 가면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종업원이 그렇게 말하며 바쁜 듯이 돌아갔다. 말한 대로 가보니 길게 늘어진 복도가 나왔다. 좌우에는 반화 기념품들이 늘어져 있었다. 그곳을 지나가니 복도는 오른쪽으로 꺾였다. 그 앞에는 남탕, 여탕이라는 간판이 나왔다. 안에서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둘이서 만끽할 수 있을 것 같다. 준비를 마치고 욕탕에 들어가니 예상대로 아무도 없었다. 우와, 아름다워. 딸이 감탄했다. 앞에는 지금 활짝 열린 창문이 있었고 창문과 나란히 장방형의 욕조가 있었다. 그 창밖에는 저녁 노을이 빛나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둘은 빨리 욕조에 들어가기로 했다. 딸은 욕조 왼쪽 구석에 칸막이로 쳐져 있는 걸 보았다. 가로 세로 1m 정도의 자그만 탕이었다. 손을 넣어보니 깜짝 놀랄 정도로 뜨거웠다. 아마 족욕탕인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딸은 금세 흥미를 잃었다. 욕탕은 정말이지 굉장했다. 온도도 적당했고 외관도 좋았고 무엇보다 둘만이 가지는 해방감을 듬뿍 맛볼 수 있었다. 창과 욕조 사이에는 딱 팔꿈치를 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었다. 어머니는 오른쪽에, 딸은 왼쪽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느긋하게 온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갑자기 오한이 들었다. 자신의 오른쪽에 차가운 것이 흐르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이건 뭔가 예산일이 아니라고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 뜨거운 욕탕에서 차가운 물이 흘러나오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게다가 시선의 끝에 무언가가 슬쩍 보인 것 같아 신경 쓰였다. 갑자기 무서워졌다. 무심코 딸이 있는 곳을 바라본다. 어머니는 핏기가 싹 가셨다. 딸의 표정. 이때까지 본 적이 없었던 표정. 그것도 시선은 자신의 옆을 향하고 있었다. 입은 뭔가 말하려는 듯 뻐끔거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고 돌아보기로 했다. 분명히 아무도 없었을 터였다. 그렇다고 누가 나중에 들어온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자신의 오른쪽에는 모르는 여자가 있었다. 그것도 자신과 똑같은 자세로 팔꿈치를 괸고 밖을 보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에 가려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왠지 콧노래 같은 걸 부르면서 밖을 보고 있었다. 엄마, 저 사람... 딸이 겨우 목소리를 냈다. 안 돼! 어머니는 자신에게도 경고하듯이 목소리를 내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딸은 정신이 번쩍 들어 입을 막았다. 그래, 다른 손님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 뭐라 말을 하는 건 무척 무례한 행동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들어왔다면 눈치챘을 것이다. 자신들의 바로 옆까지 왔으면 더욱더 그랬을 것이다. 역시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해 딸이 어머니 쪽을 보니 아까 전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몸을 씻는 곳을 가리킨다.
거기에는 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거기에 기세 좋게 물을 들이붓는 여자가 있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물을 들이붓는다. 딸은 소름이 돋았다. 실로 무시무시한 광경이었다. 어머니의 얼굴빛도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제 나가자. 자그만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그래도 혹시 사람이라면 실례잖아. 어머니도 마음이 걸리는 것 같았다. 게다가 어머니가 계속 말한다. 나 저 사람 뒤가 무서워서 지나갈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는 너무 무서운 탓인지 미소마저 짓고 있었다. 어머니의 한마디에 딸은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자신도 마찬가지다. 무서워서 지나갈 수 없었다. 그럼 어떡해? 누군가 불러? 그러니까 그냥 손님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도 사실은 알고 있었다. 저 여자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애당초 그렇게 물을 들이붓고 있는데 물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무서워. 어떡해, 응? 엄마. 딸은 반쯤 울 것 같았다. 일단 모르는 척하자.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다시 밖을 보았다. 내가 동요하면 안 된다. 그렇게 스스로 되뇌이면서. 이상하다. 아까는 물소리 같은 건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등 뒤에서 첨벙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딸은 눈치챘을까? 물어보는 것도 무서워서 몸을 긴장시킬 뿐이었다. 그때 갑자기 물을 들이붓는 소리가 멈췄다. 딸에게도 들린 모양이다. 멈춘 순간 이쪽을 보면서 자신을 불렀다. 딸은 울고 있었다. 그래도 서로 얼굴을 마주볼 뿐 돌아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저 나가기만을 바라면서 그대로 잠시 시간이 흘렀다. 나간 것 같아. 어머니는 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딸은 조용히 아래를 보고 있었다. 단지 물을 뜨는 소리만 들린다. 자, 이제 괜찮으니까 이제 나가자.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다행이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뒤쪽, 열탕이 들어있는 자그마한 조격탕. 거기에 있었다. 머리가 긴 그 여자. 뜨거워서 들어가지도 못한 탕 안에 욕조 전체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둥둥 띄우면서 얼굴을 코 윗부분만 내밀면서 딸을 보면서 그저 물끄러미 보면서 그리고 씩 웃었다. 딸은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한테 매달렸다. 어머니는 딸이 뭘 보았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달라붙은 딸의 살갗은 차가웠다. 나가자. 이상한 건 이제 없어졌잖니. 그렇게 말하면서 딸을 일으켜 세웠다. 빨리. 초조해진다. 물속에서 이렇게 걷기 힘들다니. 그래도 어떻게든 탕을 나왔다. 딸은 얼굴을 감싸준 채 비틀거렸다. 나오면 이제 안심이다. 갑자기 안도감이 밀려왔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탕을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그 여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밑을 바라본 채 서 있었다. 창이 있는 곳에 서 있었다. 어머니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곳에 서 있다니 말도 안 된다. 창과 탕 사이는 겨우 팔꿈치를 괸 만큼의 공간밖에 없으니까. 떠 있다? 그러고 보니 여자의 몸은 희미하게 떠 있는 것 같았다. 김이 피어오르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 어머니도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둘은 달려나왔다. 몸은 아직 닿지도 않은 채로. 서둘러 목욕 가운을 몸에 걸치고 소지품도 그대로 놓아둔 채 복도로 뛰쳐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카운터로 달려갔다. 뭔가 있어요. 욕탕에 뭔가 있어요.
딸은 큰 소리로 종업원에게 소리쳤다. 처음에는 괴이적은 얼굴로 둘의 이야기를 듣던 종업원도 점차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 이야기 진짜인가요? 이런 거짓말을 일부러 할 리 없잖아요. 딸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걸 눈치채고 벌컥 화를 냈다. 어머니도 거들었다. 저도 확실히 봤어요. 진짜입니다. 어머니의 그 말을 들은 종업원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여기에 여주인인 것 같은 여성이 찾아왔다. 조금 진정된 모녀는 뭔가 나쁜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다. 여주인은 가볍게 인사를 하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5년 정도 전에 한 여성이 이 여관에 찾아왔다. 머리가 긴 여성이었다.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 여주인은 일손이 많이 부족해서 바로 승낙했다. 하지만 여자에게는 한 가지 결점이 있었다. 왼쪽 눈부터 뺨에 걸쳐 커다란 멍이 있었던 것이다. 미안하지만 접객은 맡길 수 없어. 그래도 괜찮니? 여주인이 물었다. 상관없어요. 여자는 그렇게 대답하고 그 여관의 종업원이 되었다. 여자는 열심히 일했다. 게다가 인상과는 정반대로 밝고 활기찬 성격이었다. 어느 날 여주인은 여자에게 멍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자는 순순히 가르쳐 주었다. 여기 오기 전에 사귀던 남자가 술꾼이었다는 것. 그 남자가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는 것. 심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 그때 생긴 멍이에요. 여자는 밝게 대답했다. 그런 생활이 싫어져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여자의 얼굴은 멍만 아니었다면 무척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이 여관에 3명의 동행을 끌고 남자가 찾아왔다. 그리고 어느 종업원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녀석을 찾고 있다. 그 여자였다. 물론 모른다고 대답한 뒤 쫓아냈다. 하지만 여기는 온천가이니 얼마 안 가 분명히 들통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여주인은 이래저래 손을 써서 여자를 보호했다. 하지만 여자는 공포로 정신이 한계까지 몰리고 말았다. 그렇게 밝았는데 그날부터 거의 입을 열지 않게 된 것이다. 여주인은 걱정했지만 여자는 괜찮다고만 말할 뿐이었다. 어느 날 정시가 되어도 여자가 출근해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집에도 없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버렸다. 그런데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지 종업원이 끌고 간 곳은 목욕탕이었다. 거기에 그녀가 있었다. 창밖 오른쪽에 서 있는 커다란 삼나무 가지에 목을 메고 있었다. 서둘러 구하러 갔지만 이미 죽어 있었다. 딱하게도 아마도 여자는 죽기 전에 머리를 감으려고 했던 것이다. 자신이 유독 자랑스러워했던 머리카락을. 그 머리카락에는 아직도 샴푸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불길하다고 하여 그 삼나무는 베어졌다. 머리카락은 긴 로프와 함께 절에 태워서 공양했다. 그렇게 그녀가 매달린 곳이 손님이 그 무언가를 보았던 곳입니다. 여주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 징크스.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 체험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학교 안에 있는 휴게실에서 친구와 같이 제출 기한이 내일까지 다가온 보고서를 필사적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상 이상으로 애를 먹어서 깨닫고 보니 완전히 해가 저물었고 휴게실에는 저와 친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잡담을 즐기는 동안 흔히 그렇듯이 어느샌가 잡담이 연애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배가 가르쳐 준 건데 누구라도 연애가 반드시 성공하는 징크스가 있대. 징크스라는 단어는 안 좋은 뜻으로 쓰이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만 우직하지만 누구라도 연애를 성취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심이 생겨서 친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7호관 근처에 있는 표현동이라는 곳 있잖아? 체조부가 쓰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인체 모형에게 부탁하면 된대. 학교에 관련된 소문은 여러 가지를 들었으나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인체 모형 따위에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무척이나 우스웠지만 그곳 분위기에 휩쓸려 친구와 같이 표현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표현동은 학내 어느 건물보다도 오래된 곳으로 지진이라도 일어났다간 쉽게 허물어질 것 같았습니다. 친구 쪽을 보니 아까 흥분해서 연애 얘기를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입을 꾹 다물고는 표현동 2층에 있는 방을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저도 기분이 나빠졌습니다만 친구는 가자 라고 말하자마자 표현동으로 저벅저벅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친구의 뒷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미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는 친구에게 무서우니까 역시 돌아가겠다고 말하니 친구는 알았어, 난 갈게 라고 대답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릴까 생각하다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쾌했기에 친구에게 휴게실에서 기다리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30분 정도 친구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으나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친구는 시간 감각이 느슨하니까 표현동을 나와서 다른 곳을 들른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지금 어디냐고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전혀 안 먹혀. 설득이 안 돼서 너도 빨리 와서 도와줘.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상한 문자가 무서워져서 바로 돌아와줘, 휴게실에 있으니까 라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답장이 옵니다. 바로는 못 돌아가.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표현동 2층에 있으니 빨리 와. 무서워서 몸이 떨렸습니다. 말은 통하는데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농담으로 저를 겁주는 건가 의심했지만 문장에는 평소에 느껴지는 장난기가 전혀 없고 동아리나 일 때문에 보내는 사무적인 문자 같았습니다. 친구는 인체 모형을 설득하는 게 어려우니까 나더러 도와달라는 걸까? 저는 이제 돌아가야 하니까 미안해, 내일 봐 라고 문자를 보내고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친구에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니 친구는 늘 나오는 1교시 강의에는 안 나왔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친구에게 괜찮아?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몸이 아파서 집에 자고 있을 뿐이니까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평범한 반응에 안심했습니다만 연이어 온 친구의 문자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은 오늘 아침 남친이 자살했어. 지금도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설득한 거야. 굉장하지? 나 자신이 무서울 정도야. 그 이후 친구하고는 2번 다시 얽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